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보고 손자병법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2500년 전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전략가 손자가 남긴 이 병법서는 단순한 전쟁 기술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 제8편, 구변에 담긴 핵심 원리를 통해 현대사회의 비즈니스, 외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략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구변이란 9가지 변화, 즉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9가지 원칙을 의미합니다. 손자는 이 장을 통해 고정된 계획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유연한 사고로 이기를 기회로 바꾸는지를 역설합니다. 앞으로 약 10여 분간 우리는 이 구변편의 정수를 6가지 핵심 교훈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각 교훈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기업 경영과 국가 간의 외교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든 중요한 협상을 앞둔 직장인이든 혹은 더 나은 삶의 전략을 고민하는 분이든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킬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최소 3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반복을 통해 얻는 깊이 있는 이해는 여러분의 경력과 비즈니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강력한 도구와 전략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손자가 전하는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임기응변, 즉 적응의 중요성입니다. 손자는 전장에서의 승리는 지휘관이 지형, 적의 움직임, 날씨, 군사의 사기, 보급 상황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세운 계획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전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휘관은 예리한 판단력으로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고 계획을 과감히 수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급변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 트렌드, 기술의 발전, 경쟁 구도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며 소비자의 기호 변화나 공급망 위기 같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를 들 수 있습니다. 본래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던 넷플릭스는 디지털 스트리밍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사업 모델 전체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적응력이야말로 넷플릭스를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필름 카메라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을 외면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국가 간의 외교 무대에서도 적응력은 필수적입니다. 외교관들은 각기 다른 문화, 경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타협을 모색하고, 때로는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 대신 문화적 영향력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신뢰를 쌓고 국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펼쳤을 때 비로소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지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외교,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야말로 생존과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손자는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애초에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지형을 선점한 적을 굳이 공격하거나 후퇴하는 척 유인하는 적의 뻔한 계략에 빠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우지 않고 물러서는 전략적 자제와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는 의외성이야말로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막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경쟁자와 소모적인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대신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거나 경쟁이 덜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혹은 경쟁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성문을 활짝 열어두는 공성계를 펼쳐 수적으로 우세한 사마이의 군대를 의심만으로 물러나게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수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이죠. 외교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나 명분이 부족할 때 무리하게 갈등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물밑 대화나 경제적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지혜로운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훈, 전략적 후퇴는 패배가 아닙니다. 손자는 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적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퇴로를 하나 열어주어 적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당장의 작은 승리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수익성이 없는 시장에서 과감히 철수하거나 자원을 소모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에게 일부 양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할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IMF 외환위기 당시 비핵심 계열사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던 사례가 바로 전략적 후퇴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 역시 이러한 지혜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결코 무모한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지형으로 일본 수군을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후퇴를 반복했고 적이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의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완벽한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 9가지 변화, 즉 구변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손자가 말하는 9가지 변화란 정해진 원칙이나 표준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9가지 특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은 교과서적인 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독특한 상황에 맞춰 직관적인 판단력과 현장 감각을 발휘해 전술을 맞춤형으로 구사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각기 다른 시장, 다른 문화, 다른 고객층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맥도날드가 각 나라의 입맛에 맞춰 현지화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인도에서는 채식 버거를, 한국에서는 불고기 버거를 판매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 당사자들의 성향과 당시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사용하는 등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직된 태도는 협상을 결렬시키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하는 유연함이야말로 전략적 성공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5번째 교훈, 리더의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손자는 지휘관의 유연성, 상황 판단력, 독립적인 결단력, 그리고 실용적인 태도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고정된 계획이나 개인적인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현대의 비즈니스 리더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리더는 명확한 비전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고 정주영 회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봐, 해봤어? 라고 말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은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꼽히는 세종대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유교 군주이면서도 북방의 위협에 대비해 화차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던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의 실용적인 리더십 덕분에 조선은 가장 빛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성과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의 강인한 정신력, 이것이 바로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지막 6번째 교훈, 경직된 사고가 부르는 5가지 위험을 경계하라. 손자는 리더가 경계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성품을 지적합니다. 무모하게 죽기를 각오하는 필사, 살려고만 하는 비겁함인 필생, 성급한 분노인 분속, 지나치게 명예를 중시하는 염결, 그리고 병사를 과도하게 아끼는 인정에 얽매이는 애민이 그것입니다. 이 5가지 성품은 모두 감정적이거나 경직된 판단에서 비롯되며 유연한 상황 대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고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성공 공식에 집착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으로 이기를 자초하는 기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세계 최대의 비디오 대여 업체였던 블록버스터가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무시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다 파산한 것은 경직된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가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세국 정책만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했던 것은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경직된 사고는 전략가가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자병법 9변편에 담긴 6가지 핵심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응력, 전략적 자제, 실용적인 리더십이라는 핵심 주제는 오늘날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물론 이 교훈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기만하는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경쟁자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가 2500년 전에 남긴 이 고대의 지혜는 여러분이 경력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나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을 펼치거나 혹은 인생의 큰 변화를 마주했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